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월에 실시된 고3 학력평가 독서 1의 세계경제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은 경제 지문에서 자주 출제되는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견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럼 두 학파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견해를 드러냈는지 보도록 할게요. 1문단을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정의하고, 실업이 증가하면 사회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이 적어지는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경제학에서는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실업을 크게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등으로 분류하고, 그 해결책을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제 그 다음 문단에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우선 마찰적 실업이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노동자가 개인의 선택으로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는 전체 생산량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구조적 실업이란 노동자가 공급하는 기술 수준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 간의 불합치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노동자의 재교육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경기적 실업이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고용량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실업이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지 나타나 있어요. 바로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고 이로 인해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업의 고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적 실업이 발생합니다. 이 경기적 실업은 다른 종류의 실업에 비해 생산량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문단에서 세 가지 실업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분류된 거였죠. 마찰적 실업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그리고 구조적 실업은 노동자와 기업 간의 기술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경기적 실업은 경기 침체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실업의 종류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다르게 요구되는데, 요구되는 정부 역할의 크기는 작은 순서대로 보면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으로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견해가 제시돼요. 먼저 고전학파에서는 시장에서 임금이나 물가 등의 가격 변수가 완전히 탄력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기적 실업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전학파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들에 의하면 노동자들이 받는 화폐 액수를 의미하는 명목임금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값, 즉 임금의 실제 가치를 의미하는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10% 하락하게 되면 명목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10% 정도 늘어나는 거죠. 이는 물가가 하락하기 전보다 실질임금이 10% 정도 상승했다는 의미이니까 명목임금이 변하지 않았지만 명목임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이 늘었으므로 명목임금의 실제 가치, 즉 실질임금이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고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경쟁하게 되고 이로 인해 명목임금은 탄력적으로 하락합니다. 이러한 명목임금의 하락은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아까 상승했던 실질임금이 다시 하락한 것이므로 실질임금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결국 기업에서는 명목임금이 하락한 만큼 노동의 수요량을 늘릴 수 있게 되므로 노동의 초과 공급은 사라지고 실업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아까 전에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고 했죠. 수요보다 공급이 더 큰 상황이었는데 기업이 수요량을 늘렸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되는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전학파에서는 인위적 개입을 통해 경기적 실업을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역할에 반대한다. 고전학파는 정부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시장경제의 암묵적인 자율작동 원리를 통해서 실업이 해소된다고 본 거죠.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은 애덤 스미스가 말한 개념으로 애덤 스미스는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고전학파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케인즈 학파는 보이는 손을 주장하겠죠. 즉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케인즈 학파에서는 시장에서 임금이나 물가 등의 가격 변수가 완전히 탄력적으로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즉 고전학파와
명목임금의 탄력적 작용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죠. 경기적 실업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중 하나가 화폐 환상 현상이다. 화폐 환상 현상이란 경기 침체로 인해 물가가 하락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명목임금이 하락하였을 때의 실질임금이 명목임금의 하락 이전과 동일하다는 것을 노동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명목임금이 하락했어도 물가도 같이 하락했으니까 명목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변하지 않은 건데, 즉 실질임금은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인 거죠. 근데 노동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았는데 하락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은 명목임금의 하락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결국 명목임금은 경기적 실업이 발생하기 이전의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노동자가 명목임금 하락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노동을 공급하지 않겠죠.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그러자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겠죠. 따라서 다시 명목임금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올라간 명목임금은 하락한 명목임금이 다시 상승한 것이므로 원래대로 돌아온 거겠죠. 근데 명목임금이 올라가면 기업에서 노동의 수요량을 늘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실업은 지속됩니다. 따라서 케인즈 학파에서는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 노동의 수요를 늘리는 등의 경기적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정부의 정책이 바로 보이는 손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경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전 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변형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0번을 보겠습니다. 보기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업, 최저시급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인해 편의점 사장은 자신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를 해고하고 자신이 직접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 A는 구조적 실업에 해당하겠죠. 최저시급 인상이라는 사회 구조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1번 적절한 내용이죠. 그 다음 니은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있던 직장에 다니던 B는 이사로 인해 거주지로부터 직장까지의 거리가 멀어져 직장을 그만두었다. B는 노동자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 실업이 발생한 경우로 호황기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은 바로 마찰적 실업이죠. 이 니은은 마찰적 실업에 해당해요. 이 마찰적 실업은 불황기뿐만 아니라 호황기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디귿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이 부도가 났고 이에 따라 공장에서 일하던 C는 실직자가 되었다. C는 다른 종류의 실업에 비해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의 크기가 가장 작은 실업에 해당하는 예이다. 이 C도 마찬가지로 마찰적 실업에 해당하는 예이죠. 따라서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의 크기가 작은 실업입니다. 리을 스키장에서 일하던 D는 봄이 오자 돈을 벌지 못해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을 알아보고 있다. D는 구조적 실업의 예이지만 경기적 실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경우이다. 이 D의 경우에는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세 가지 실업에 해당하지는 않는 실업의 종류예요. D의 경우는 어떤 산업의 생산이 계절적으로 변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계절적 요인으로 일어나는 계절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이 계절적 실업은 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일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내 스키장을 만들어서 스키장에 인공눈을 뿌려 겨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스키를 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다음 미음, 자격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는 여러 회사에 취직할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향후 몇 년간 여행을 다닐 생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으므로 실업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 이 미음에서 이는 여러 회사에 취직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죠. 의사는 없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실업의 의미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였으므로 이는 실업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따라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지금까지 일의 세계경제학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